진행을 맡은 주정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들어보고 비교 검증하는 시간으로 권리당원과 여수시민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신 세 분의 경선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세도 경선 후보입니다. 여수시장 예비후보 권세도입니다. 네, 다음은 김유화 경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장 예비후보 김유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철현 경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선 6기 여수시민대표시장 주철현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에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후보자의 자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순서를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주제에 대한 새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는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정주제 주도권 토론과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이 이어집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을 한 뒤 재질문, 재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주제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공통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수 MBC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인신공격이나 상호 비방 없는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보 간 형평성과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의 발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발언 시간 경과는 앞에 보이는 시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작 시간은 사회자의 질문 요구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발언 제한 시간이 끝나면 사회자가 1차 제지하고 이후 10초가 지나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권세도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는 삼려 통합 정신을 기반으로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내며 남해안 해양 관광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여수 인구는 28만 6천여 명으로 30만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축소 도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와 있습니다. 또한 성장 기점마다 번번이 불거진 부정부패의 고리는 여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작금의 여수는 현 시장의 오촌 조카 사이가 연루된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시장님을 고발하는 실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 권세도는 권력과 부를 가진 소수 특권층을 위한 가짜 정치가 아닌 보통 사람을 대변하는 진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수는 시민 중심의 행정 등 새로운 도시 디자인이 시급합니다. 남해안권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의 허브 구축과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미래 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원도심 르네상스를 통한 진정한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 도시로 거듭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완성해 여수시장은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청렴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로 연룩진 부도덕한 시장은 시민들로부터의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권력과 통하는 시장이 아닌 시민들과 마음이 통하는 맘통시장, 맘통 여수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권세도가 해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유화 후보 순서입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여수시장 예비후보 김유화입니다. 저는 2005년에 민주당에 입당해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꾸지 않았고 지금도 민주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혁명 때는 시민들과 함께 늘 촛불을 들었으며 대선 때는 문재인 정부 전남 동부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으며 지금은 민주당 전국지방여성의원 상임대표를 맡아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 최다 득표로 재선된 민선 5기 6기 시의원으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철저히 검증받았으며 이제는 이 의정활동의 경험과 준비된 실력, 강인한 의지로 진짜 시민이 주인인 여수를 위해 시장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철현 시장의 조카 사위가 연루된 돌산 상포지구 수백억 원대의 친인척 비리 특혜 의혹 사건은 2번에 걸친 여수시청 압수수색, 공무원 소환 조사, 잠적한 조카 사위 체포와 구속 등으로 시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주철현 시장은 마땅히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지 겨우 반년을 넘긴 권세도 후보도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 지지 서명을 하고 국민의당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되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시장이 되겠다면 몇 년은 여수에서 살며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도 복지 정책도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인만이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시간 다 김유화는 됐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철현 후보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6기 시민대표시장 주철현입니다. 우리 여수는 지난 4년간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도시 브랜드가 상승하면서 연간 1,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불 꺼진 원도심이 되살아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시장 시대를 열어가면서 국내 최고의 소통도시로 공인받았고 국민 권익위로부터 3년 연속 전남 제1의 청렴도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채무 900억 원을 모두 갚아서 채무 제로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빛나는 성과는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30만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수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3기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저 주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을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여수 을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대통령과 당이 신뢰하고 대선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이 확인된 저 주철현이 여수시장을 계속해야만 중앙당과 집권당과 중앙정부와 교감하면서 여수 발전을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시기에 다른 당을 기웃거리거나 다른 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시장이 되면 여수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여수도 이웃 도시처럼 재선 3선 시장을 배출하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발전해야 합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여수 제도약은 청렴하고 능력이 검증된 연임시장 주철현과 함께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수문화방송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수시당 경선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들었는데요. 이번 순서는 사회자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는 공통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지역의 경제정책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여수 지역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후보들이 가진 비전과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권세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수 이 지역 경제 정책은 관리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를 찾아 수천 명의 젊은이가 빠져나가고 있으며 여수가 위기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만 4천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사실상 민선 6기 경제정책은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관리형 경제정책이 아닌 과감한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여수만의 특별경제개발 전략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분석, 국내 경제의 분석과 대응책,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 유치 등을 주도하는 여수경제 종합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국 규모의 비즈니스 콘테스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금융지원, 마케팅 등을 통한 과감한 창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틀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한 1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수 기업발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기존 경제정책과 현안 사업을 이어가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직속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삼동지구 석유화학연구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 대응형 농수산과 관광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어연구센터 건립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체 없는 투자 유치 실적에 매달리는 청년을 타지로 내쫓는 현 집행부의 실패한 관리 정책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 생태의 새 토양을 건설도가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유하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또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서민과 중상층을 위한 민생 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또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의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에 맞춰서 시정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 국가산단과 함께 상생하는 도시 여수를 위해서 석유화학 완성품 제조공단과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노사정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안정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강화해서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율촌 2산단을 조기에 완공시켜서 국내외 기업들을 활발히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방도시 살생부에 보면 여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전국 20곳 축소도시에 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수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성장 주도형 그리고 과도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추구하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의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혁신센터를 유치하고 4차 산업과 연계한 해양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여수시 공유 경제 촉진 조례를 발의했는데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공유 경제 등 신성장 유망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상품권 확대 유통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농수산 도시를 위해 농수산 산업식품 가공 공장의 현대화와 선진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 농수산업 관련 R&D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주철현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여수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은 산단과 관광일 것입니다. 산단과 관련해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삼동 산단을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산단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단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택지가 많이 필요한데 현재 택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택지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더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 관광 대박이 나면서 여수의 관광 관련 투자가 대규모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1조 5천억 경도 투자가 대표적인 것일 겁니다. 현재 원도심에 집중된 관광 산업을 여천권과 화양권으로 분산시켜서
관광의 다변화를 기하고 아울러서 또 많은 시민들이 보다 공평하게 관광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친환경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큽니다. 아울러서 연관산업 유발 효과가 큽니다. 저희들은 관광과 관련된 문화예술, 교통, 해양, 레저 등의 산업도 함께 육성을 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선 6기 4년간 무려 4만 8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1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공공 관련 예산을 2배 늘려서 어르신 일자리를 3,900개에서 6,600개로 2배나 늘렸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또 중년층 일자리도 만들어가고 있고 복지분야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은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선 6기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관광산업 성장과 산단 경기 활성화로 세수가 무려 1,160억 원, 민선 5기 대비해서 70%가 늘었습니다. 이런 증대된 세수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증대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한 뒤 다시 재질문, 재답변하는 방식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은 삼가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역시 재질문 30초, 재답변 시간도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관광정책입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권세드 후보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유아 후보님께 여수시가 주장하고 있는 1,300만 관광객 집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00만이라 하면은 관광객이 1년 동안 여수를 방문한다고 하면 어림잡아 3만 5천여 명이 여수를 방문해야 하고 35인승 이 관광버스 1,000대 분량이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이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수치에 집착할 것을 떠나 여행자의 만족도를 올리기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김여우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여수시가 작년 17년도 같은 경우는 1,500만 명을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숫자에 급급한 부풀리기다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외형에 치중하지 말고 실제로 질적 그 관광을 추구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관광과 문화의 공간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관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 관광 등은 한 20% 정도, 그리고 생태 관광 등은 95% 정도의 그 수익을 지역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보존 가치가 있는 생태 관광, 그리고 지역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관광에 치중을 해야지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즐길거리나 볼거리를 관광하고 돌아가는 그 양적 숫자에 치중하지 말고 그 시민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체험하고 향유하는 그 생태 관광에 우리 여수시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권세드 후보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해 주시죠. 통상적으로 여수 시민의 이 불평 사항들은 이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고물가, 난개발, 극심한 교통체증, 소음 등 그 시민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수시가 내놓은 처방전은 시민 중심 이 관광 정책이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광 도시를 내세우면서 정작 정책 어디에서도 해양을 찾아볼 수 없는 여수 관광 정책, 오버 투어리즘, 여수 패싱이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여수시의 해양 관광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여수시가 그
우리 여수시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관광객을 받아야 적정한 수용 가능한 것인가를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1,300만도 아니지만 지금 오고 있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도 벅찬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그 관광객에 대한 뭐 교통 문제라든지 또는 뭐 숙박 문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체험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정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고 다시 재방문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인력이 부족하고 또 갑자기 물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흔히 겪고 가는 물가가 올라서 겪는 또 어려움을 또 관광객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도 넘쳐나고 있고요. 또 고성들로 그 지역 주민들은 휴식 공간인 쫑포라든지 돌산공원을 모두 관광객들에게 빼앗겼다라는 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문지구라든지 웅천이라든지 소호 쪽은 오히려 문을 닫거나 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철현 시장께서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면 바가지 요금은 감내해야지라는 말씀을 의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건 참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권세도 후보께서 주철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가 밝히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1,400만 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행복할까요? 주철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관광객 1,400만 시대 여수 시민이 먼저입니까? 관광객이 먼저입니까?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시민 중심 관광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 중심의 관광 정책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철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여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양 관광 도시를 미래 비전으로 모든 시장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머무는 관광을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그 어떤 시장도 그 어떤 시정부도 여수 관광을 현실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민선 6기 주철현 시정부가 들어서 1,300만 명 이상이 3년 연속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관광 대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관광 대박으로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불 꺼진 원도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원도심에 빈 땅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호텔이 지어지고 비어던 점포가 다시 재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전반적으로 활력이 돋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수가 지난 민선 5기 때에 비해서 무려 1,10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물론 다 100% 관광은 아니고 산단의 경기 활성화도 힘입었습니다만은 산단과 관광 두 축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수 관광은 막 태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꿈꾸던 여수 관광이 이제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부작용도 생깁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또 해결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단기 여수 밤바다를 중심으로 한 관광을 넘어서 2단계 관광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험형, 체류형 관광으로 확산되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관광의 수혜를 누리면서 또 불편도 해소가 되는 네. 그런 미래 비전이 달성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권세도 후보께서 주철현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객이 그렇게 늘어나고 또 향후 많은 대책을 갖다가 강구해서 더 나은 이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떠나간 이 시민들이 지금 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1년에 한 4천여 명의 좀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주 시민의 불편함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의 관광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의견이거든요. 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민선 6기 주철현 시정부 들어서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여수를 운집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 모든 군들이 우리 여수를 부러워합니다. 아까 관광사는 만큼 친환경적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많고 또 연관산업 유발 효과가 큰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여수를 부러워하고 배우러 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광으로 인한 세수 증대를 이 관광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교통정체라든지 물가 상승 이런 문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저는 시장 후보로 나오신 우리 권 후보님이나 김 후보님께서 관광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셔야지 관광의 불편 때문에 관광을 하지 말자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대안이 뭡니까? 대안을 제시를 하고 발전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의 미래 비전은 국제해양관광의 중심이고요.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이다 보니까 경도의 미래석 같은 세계적인 투자 그룹이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트를 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광정책은 분명히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모든 도시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부작용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광으로 인한 세수 증대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면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시민들도 관광정책 괜찮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더 많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유하 후보에게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세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권세도 후보님께서 조금 전에 저에게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관광객이 늘어나서 겪는 불편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후보님의 그 예비 후보 홍보물을 받아보니 관광객 유치 확대 그리고 동북권 협력 관광 벨트화로 2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시고 또 2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통상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가 2천만 명의 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광양과 순천, 여수를 광역화 도시로서 이 전 단계로서 만들어 가면서 이 관광객 유치와 문화예술 그다음에 이 해양 내포시 등을 포함한 이 세 도시 간의 관계를 갖다가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2천만 명의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 이 유치를 갖다가 함으로써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물가와 그다음에 교통 체증, 그다음에 바가지 요금 이와 같은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 인프라를 갖다가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쉼없이 우리가 연구 또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수의 질적인 이 관광 정책을 쉼없이 이 연구를 하고 노력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두 부분은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세도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김유하 후보께서 재질문해 주십시오. 네.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면 좋죠.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수용이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수용 가능한 여수시의 그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시고 우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용시설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숙박시설을 포함한 그 다음에 더 나은 이 테마 관광별 이 관광 이 휴양시설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시설, 이 휴양시설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단기적인 대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쉼없이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교통체증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 교통체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주차장을 갖다가 새롭게 많이 개설을 통해서 교통체증을 갖다 완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 도로, 이 엑스포 도로를 포함한 이 전광판, 교통 안내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충분하게 우회 또 할 수 있는 이 도로
교통 정보를 아마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유하 후보께서 주철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주철현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두 후보는 여수 관광하지 말라라고 하면 됩니까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관광하지 말자라고 한 적이 없고요. 우선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면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 아직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네. 여수시 의회에서 그렇게 네. 말씀하셨었거든요. 예. 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났고요. 네. 예, 김유하 후보 재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관광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은 시민이 행복해야지 관광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뭐 뒤늦게라도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책 가운데서 가장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수의 관광은 이제 태동기입니다. 관광이 본격화된 게 민선 6기 들어서 지금 3년,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브랜드를 알리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1위를 차지하면서 낭만 브랜드가 대한민국의 대사가 되었고 관광으로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산업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풀어나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통 문제가 제일 시민들의 많은 불편 민원입니다. 저희들이 교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내 주차장을 제가 3,000대 새롭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제도 도입하고 또 저희가 민선 7기 때는 2시간 시민들은 무료로 드릴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도심과 돌산권 교통정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돌산에서 경도에서 신월동으로 이어지는 외곽순환도를 건설해서 웅촌소 중에 건설 중에 있는 다리와 연결해서 중류로 빠지는 제2외곽순환도를 지금 건설 계획 중에 있고 그중에 돌산이나 경도에서 오려간 다리 하나는 지금 국비사업 지원받아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엑스포역 사거리가 입체교차와 많이 시도가 됐기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입체교차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돌산대교 남산동 쪽에 또 회전교차를 만들어서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관광으로 인하는 여러 가지 세수 확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지금 열심히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주철현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먼저 건소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여수 시민의 공통된 지역의 미래상은 해양관광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시장 후보들, 국회의원들 다 이야기했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 관광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선 6기 주철현 시장만이 이것을 꿈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원도심 선언하고 이렇게 됐죠. 권세도 후보께 묻겠습니다. 민선 6기 이런 눈부신 해양 관광 대박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주철현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많은 관광객을 갖다 유치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또 유인할 수 있었던 모든 시책은 오연섭 시장 때 인프라를 갖다가 많이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엑스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후광 효과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시장께서 모든 공적을 3, 4년 후에 또 5, 6년 후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가장 큰 업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뭐 충분한 이 기여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철현 후보께서 권세도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대박의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요. 여수는 엑스포 이후에 2013년, 2014년 2년 동안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조금
더구나 그랬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1300씩 오기 시작한 거죠. 엑스포와 물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수의 관광 컨텐츠는 낭만 컨텐츠입니다. 우리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낭만 컨텐츠에도 추가하거나 강화해야 할 이런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수 관광의 키워드는 밤바다와 낭만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뭐 평소에 생각하신 거라든지 이걸 다 또 보충할 뭐 그런 정책들을 구상하신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뜨거운 감자가 이 낭만포차입니다. 낭만포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도심과 그 다음에 이 구도심, 이 두 도심의 어떤 불균형 발전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을 이 시민에게 또 관광객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에 그 자리에 낭만포차를 설치함으로써 술을 먹고 흐느적거리는 또 쓰레기를 포함한 구토를 갖다 하고 있는 그 좋은 해양 관광 도시의 공원에 많은 문제점을 갖다가 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포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수에 오게 되면은 낭만포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더불어서 일면에서는 홍대와 같은 거리를 갖다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일부의 건의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포차를 시민에게 그다음에 관광객에 정상적으로 돌리고 다른 장소를 포함한 젊은이와 관광객이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철현 후보께서 김유하 후보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하 후보님께서는 체류형 섬관광 활성화, 이를 위한 해상택시 등 해상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선 6기 관광정책 방향과 일치된 공약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후보님께서 이야기하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인 해상 교통수단의 안정적 확보 또는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께서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적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상하시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지금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갖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에 있어서는 그 섬마다 각자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우리 여수시가 그 섬을 활용해서 관광을 테마화하자고 했을 때는 그 섬의 고유의 그 문화와 그리고 또 생태를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는 그 접근성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거문도를 간다고 해도 우리가 배편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을 그 거문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선들을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그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수상택시를 이야기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에는 싫지 않았지만은 뭐 요트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아직은 실용화되지 않았지만 저희 여수가 위그선을 만드는 도시가 됐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위그선들을 그 시험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해상 관광의 교통 수단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시에서는 하여튼 섬에도 대중교통 개념을 도입해서 육상교통과 같은 저렴한 요금으로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차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시민들 외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외지인들에게도 교통요금을 좀 보조해주는 이런 정책을 시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권세도 후보께서 신풍지역을 6회 공이 이루어지는 광역교통 허브로 조성하고 개발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신풍지역이 과연 교통허브 구상이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그렇게 되면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통축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건 이제 권세도 후보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곳을 교통의 허브로 만들 수 있을까는 사실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여수공항을 이제 국제공항화해야 되고 또 많은 저가 항공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곳을 그 교통의 어떤 중심지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더 질문해도 됩니까? 시간이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네, 아닙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주도권 토론의 주제 관광 정책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수문화방송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자유주제입니다. 주제는 각 후보들이 자유롭게 선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은 삼가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은 이전 주도권 토론과 동일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 그리고 재질문 30초, 재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은 먼저 건서대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김유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수를 떠올리는 키워드는 이 돌산 상포지구, 오촌 조카 사이, 특혜 의혹 이 단어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유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돌산 상포지구 이 불법 특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여수시장을 고발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여수시 의회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고발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현재 우리 여수시장님께서 이 고발이 좀 되어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누가 고발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시장님을 고발했는지 시민들께 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경선에 불참을 한 권오봉 후보께서도 이번 경선에 있어서 돌산 상포지구와 관련된 부당한 이 행위에 대한 공천에 또 경선에 네. 올라간 부분에 대한 이 문제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여수 시민단체에서 여수시 의회에서 만들어낸 그 특위 보고서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포지구는 주철현 시장이 이 상포지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 라고 한 후에 이 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짜리 자유도시 개발이라는 그 회사가 만들어진 다음에 1년 뒤에 그 100억 원의 그 삼부 토건으로부터 그 땅을 사게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게 200억 원대가 넘는 가격에 팔려 나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 의회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여수시장의 그 조카가 이런 일을 이루어내는데 친인척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회에서 정례회 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을 그 증거자료로 채택을 했는데 그 녹취록 안에는 여수시장이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는 이거를 정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낼 수 없지만 일단 보고서를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고발이 됐으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권세도 후보께서 주철현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간 그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여수시 의회의 고발이 무산됨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시장님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심지가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수 국제개발 주식회사 대표가 순천지청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씨가 맞은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상포지구와 관련돼서는 경찰에서 8개월, 검찰에서 4개월,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 직원들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상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행정상의 불법이나 입법이 없었고 특혜도 없었고
검은 돈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전남도도 공문을 보내서 상포와 관련된 여수시 행정행위에 어떤 입법이나 불법이 없다고 분명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명색이 국가경찰서장 출신인 분이 경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그 개인 사반 전과자 두 사람들의 서로 주고받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시장을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참 경우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이야기 때문에 경찰도 검찰도 1년 동안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다 허무맹랑한 것이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명색이 시장을 하겠다고 출마하신 분께서 시민들 앞에서 국가기관에 수사기관 경찰에 수사기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아니 사기꾼 두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시장에 문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에 대한 결례고 열심히 일해온 우리 2,300여 여수시 직원들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 해주시죠. 상포시구 실시 변경 또 준공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는지를 갖다 묻고 싶고요. 결재를 아니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임 정결 규정에 의해서 누가 결재를 했는지 또한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으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 사무관이 담당자를 직접 배제를 하고 팀장이 국장 또 시장님과 직접 이 보고를 하고 상포지구를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권세도 의원님, 그런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이 1년 동안 철저하고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불법이나 특혜나 입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문제된 상포 개발업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개인적인 비리로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의 행정상의 입법이나 불법이나 특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명색이 경찰서장 출신께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경찰을 신뢰하겠습니까? 그거는 수사와 관련해서 이 횡령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주철현 후보께서 답할 시간입니다. 답변 중에 있습니다. 네. 후보님.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1년 동안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이제는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이 시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우리 여수시 2,300여 공직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직원 중에 1년 동안 수사 받으면서 죽고 싶다고 괴로움을 표현한 직원까지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출신의 정치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과도하게 시민단체 의혹제기를 넘어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시장인 제가 부득이 법에 따라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관련 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수사 결과가 마무리돼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고소한 것이 있으면 기다려보면 될 것입니다. 근거도 없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풀리는 것은 시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여하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먼저 권세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권세도 후보님 경찰서장 지내셨으니까 저도 묻겠습니다. 이 주철현 후보의 그 조카 사이 두 사람이 개입해서 이 100억의 시세 차익을 남긴 이 상포지구 특혜 의혹 사건이 그러면 후보님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계시고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 같은지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갖다가 진행을 했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하루 만에 실시 변경과 이 준공을 갖다가 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부당한 업무 지시를 포함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내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포지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오촌 조카 사이가 구속이 돼서 수사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우리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지금 분명하게 녹취록에 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확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 진실은 이 깊이 있고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질의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주철현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00여 공직자들 그동안에 청렴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무원들은 이 지금 친인척 특혜 그 의혹으로 사실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청렴도시 여수 공무원들을 그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쌓아올린 공무원들처럼 앞으로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여수시청 공무원들은 대부분 청렴한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포지구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건이거든요, 이게요. 1년 만에 1억짜리 회사를 설립을 해서 한 200여 원의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그 여건들은 수없이 이 전작의 행위들이 이루어져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렴도시로 만들기 위한 우리 공직자들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고위층에 있는 시장이 청렴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수시 공무원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 또 사업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여 후보께서 주철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질문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시장님께서는 지역 출신 학생들의 그 산단 취업과 관련한 그 공약도 거시고 그리고 또 노력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 산단의 기업들하고 또 협약도 맺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 여수시에서는 이제 임기 초에 여수 산단 중 대기업 25개 기업과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외부인이 산단 직원이 되게 되면 주소를 여수로 옮겨주는 거다고, 세 번째로는 지역 기업과 또 지역 생산품을 우선 이용해 주라, 이렇게 산단과 25개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했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여수 인력을 우선 채용해 주는데 한계가 있어서 근래에 들어서 여수 시민들에 대해서는 채용 시 가점을 주는 제도를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GS 칼텍스하고 남해아, 최근에는 하나 케미칼 3개 회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100점 만점에 5점 정도의 가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취업의 가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과도 이렇게 지역 출신 인재들의 채용 가점제를 더 확산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아니라 지역에 6개월만 주소를 두면 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지역 출신 그 인재들을 취업을 시키는구나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서 살다가 부모가 있는 여수에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지금 숫자에 급급하시는 시장님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이제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 산단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주소를 여수로 옮기게 되면 여수의 정주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인구 감소 방지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고요. 제가 여수의 정주 기간을 6개월을 1년이라든지 2년으로 좀 늘리는 방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 더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에 권선호 후보께서 자꾸 상표와 관련돼서 경찰서장 출신의 시장 후보께서 경찰 수사 결과를 전혀 믿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녹취록 같은 것이 다 경찰에 제공돼서 철저하게 분석이 되고 수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다 허위고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전과자 두 사람들의 가짜 뉴스를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자꾸 시민들을 향해서 발언을 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모욕감을 심어주는 이런 행태는 참 개탄스럽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시민들의 심판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포와 관련돼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가기관의 1년에 걸친 수사에 걸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명히 정리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산단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서 시에서는 프렌트 노조, 민주노총 또 산단 경영자협회와 함께 대기업을 방문해서 시간이 됐습니다. 촉진했고 아울러서 지역기업을 우선 이용해 달라고 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있다, 앞장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주철현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먼저 권세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우리 여수는 올해 통합 20주년을 맞았습니다. 4월 2일 3.6 통합 정신을 개성을 위한 기념사업 기구하고 시민의 날 제정 등을 제안을 해서 싸우던 두 단체로부터 동의를 받았고요. 또 하나 우리 현대사회에 금년이 중요한 것이 여순 사건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순 사건은 지역 현대사회에서 정말 아픈 과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 출신인 권세도 후보께서는 여순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관련해서 지역사회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여순 사건 관련해서 적절한 해법이 될 수가 있는지 평소 생각하시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여순 사건은 이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주년을 맞이해서 양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용서를 해야 될 부분은 뭔지 일단 대화를 진행을 갖다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 이 피해자, 유가족, 그다음에 또 일반 시민들의 또 피해, 이 부분들의 진상을 서로 간의 대척점을 찾는데 상당히 많은 이 노력과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여수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고 새로운 행사를 갖다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경찰 출신으로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보수단체에서 다소의 어떤 그 부정적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경찰과 충분하게 이 대화를 갖다가 하고 또 시민 이 사회단체와 대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갈등의 구조, 여수 시민의 아픈 역사는 치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해 주시죠. 네, 여순 사건과 관련돼서 여수시가 생긴 일에 숙자했던 조례를 민선 6기 주철현 시장이 앞장서서 제정을 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권오봉 후보께서 오늘 경선을 거부하고 토론에 불참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권수도 후보께서는 권오봉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민주당 경선 후보로서 경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경선을 통해 결정된 민주당 후보를 원팀으로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후보 공동선대 본부장을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권오봉 후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도당에서 경선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공정 또 불합리 이 부분은 아마 주철현 이 후보께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불공정 시비에 대한 이 4인 결정이 여수시만 유독합니다. 이 부분이 왜 이와 같은 이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 이해가 먼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권오봉 후보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갖다 한 부분을 제가 방금 오면서 봤었는데요. 주철현 시장이 상포지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고 또 시민에게 사과를 함에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 경선에 올라간 부분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정한 경선 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권오봉 청장이 이 경선에 불참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 재질의해 주시죠. 네, 원팀으로서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선대보명 맡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버리시네요. 아마 승복을 안 하실 그런 뜻인가 본데 네. 여수 내통 보도에 따르면은 근 후보의 마무리해 경선 주십시오. 본부장에 대해서 권세도 네, 김유아 다음은 김유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두 번 질문하는 게 아닌가요? 예. 네, 두 번 다 질문하셨습니다. 아니 두 번 다 질문해? 네, 아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아니요. 하고 있는 건데. 두 번 질문했습니다. 네, 제 질문까지 했고요. 예. 다음은 김유아 후보에게 질문할 순서입니다. 예. 김유아 후보께 묻겠습니다. 김유아 후보는 그동안 출산, 보육, 교육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선 6기 여수시 여성과 출산, 보육 관련 다양한 정책과 관련되는 같은 내용의 공약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권세도 후보가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금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올리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김유아 후보께서 보시기에 이런 정책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견해 밝혀주시고 결혼 및 임신, 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출산 장려금은 해년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출산 장려금이 사실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배를 올리신다는 거는 그만큼 출산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마음을 담으셔서 공약으로 건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경험해 본 대로 광양이 더 출산 지원금을 많이 주면 광양으로 갔다가 순천 많이 주시면 순천으로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 출산 장려금은 장기적인 바람직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수시가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아이를 낳았을 때 24시간 아이를 언제든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도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그 돌봄 시스템이 확충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아들을 키워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3번 정도 하루에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 또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미안합니다. 또 집에 가서는 시부모님께 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 재질의해 주시죠. 오늘 여수내통 보도에 따르면은 권 후보의 경선 불참에 대해서 권세도 김유아 두 후보 선거 캠프 상호간에 교감과 교류가 있었다고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묻고 싶고요. 사실이라면 어떻게 교감하고 공조하기로 한 것인지, 또 권오봉 후보의 본경선 불참은 무책임하고 당원과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책임을 함께 지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 아직 그 보도를 보지 못했고요. 교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권오봉 후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4인 경선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당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2인 경선을 하거나 또는 3인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4인 경선을 하게 되면 현 시장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게 되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 같은 게 권오봉 후보에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진행에 잠시 차질을 비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수문화방송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보육, 교육 환경, 다문화 소외계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게 복지 정책에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인지, 그리고 복지 강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권세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이른바 충북 증평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외면받고 고통받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여수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저인망식 맞춤형 복지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에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신생아 출산 여성 우대 바우처 지급 및 친환경 급식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수시의 출산 장려비는 크게 늘고 있지만 인구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출산 이후 지원책을 마련해 육아하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여수권역 내 친환경 작물을 활용한 급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년층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재취업 등 다양한 직업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개설 운영해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고령화 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도시 조성 및 종합복지센터 기능을 고도화하고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를 늘려 육아교육 지원까지 확대 아이 교육이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세도가 여수형 저인망식 복지정책 모델을 만들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여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유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자치는 생활 정치입니다. 모든 출발은 민생에 있는데요. 사실은 따뜻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후손에게 값있게 우리 여수를 물려주는 것이 또 우리의 큰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내 삶이 나아지는 여수, 그리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서는 사실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교육, 보육, 복지 여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고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여학생에게는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또 여수 학숙도 대도시에 추가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유아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수영 교육을 의무화해서 생존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이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 여수를 위해서 원스톱 복지 지원을 위한 똑똑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섬 주민의 민원 해결과 도서민의 쉼터인 섬안녕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돌봄 전담사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한 번 등록하면 평생 일자리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일자리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사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의 시장은 시민의 가려운 곳은 어딘지 아픈 곳은 어디인지를 살펴야 하는 생활 정치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철현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네, 우리 여수시의 복지 비전은 누구나 어디서나 행복한 여수입니다. 소득이나 계층이나 장애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민선 6기 여수시는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는 고유한 여수만의 복지 모델을 다양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를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또 한 건의 어르신 보금자리를 35개나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아이나라 행복센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늘어난 재정과 행정 성과를 통해서
우리 시민만의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시설도 다양하게 확충하고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 전남권 재활병원은 지금 이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와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복지 대상별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도 2018년 3,200억입니다. 민선 5기 대비해서 90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여수 차원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지방 세수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 등을 통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수 시민이라면 다른 어떤 도시민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더 많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여수만의 복지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데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 재정의 지속적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연임시장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임시장 주차장이 여수만의 복지 모델을 더 많이 확충하고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문화방송이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후보자들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30초입니다. 먼저 권세도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현명하신 여수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토론이 잘 보셨습니까? 지난 4년 여수는 새로운 도약이 아닌 추락과 비애를 온몸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 시장 비리 사건, 80억 공무원 횡령 사건, 오촌 조카 사이의 상포지구 특혜 의혹은 부패도시로 낙인 찍혀 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4년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이라는 적폐만 시민들에게 내던진 무책임 무능정책의 전형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김유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이번 여수시장은 무엇보다도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여수시장에 당선돼야 됩니다. 더 이상 부정부패의 도시라는 말을 들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은 정의와 신의를 가진 사람이 일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살아온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불통 아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시민과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 김유아를 여수시장으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여수 시민의 감동을 드리는 설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철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여수는 지난 4년간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수는 더 많이 발전되고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정을 잘 알고 유능하고 청렴성이 검증된 연임시장이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 대통령 또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연임시장이 필요합니다. 저 주철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주철현과 함께 연임시장과 함께 여수의 새로운 미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오늘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이 치러집니다. 오늘 토론이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문화방송이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